박수 쳐주시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할 시간 별로 없었는데 좀 멋있게 준비해봤어요. 같이 낭송하시는 밀양을 살다를 읽고 한 구절씩 내 맘이다 싶은 구절 뽑아주셨는데요. 쭉 같이 듣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반듯한 거 논 900평 있어요. 그거 막내 너희 해라 주면 풀신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기 막 아이고 아버지 성전탑 세우면요 안 올랍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망한 거라. 망해. 이야기 더 못하겠습니다. 경찰이 딱 개입되고 나서는 아, 이게 들어설 수도 있겠다. 우리가 철탑을 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갈 수 있는 입구란 입구는 지금 경찰이 다 막고 있으니까요. 암만 가서 몸으로 부딪혀도 저거 할 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는 어째 석 달 동안을 한 번을 못 이겨보노.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겨보고 당하노. 이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한 번쯤 경찰도 후퇴했다가 우리가 앞서고 이러면 사람이 절망감이 덜할 건데 계속 지고 후퇴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지금 송전탑 125번이 완공이 됐고 126번이 오늘 내일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 송전탑이 완공되고 나면은 거기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고 오면 더 미칠 것 같아요. 저기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면 밤에라도 뛰쳐나와야 돼요. 저 불빛만 보면 속 다 틀어져 버리고 내 인생을 마감할 자리는 저기구나 해서 한 번씩 가봐야겠다 생각하면 미쳐버리겠어요. 툭 하면 경찰하고 부대끼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 목도 안 좋은데 소리를 질러 목소리도 안 나오고 경찰들한테 짓밟혀가지고 가뜩이나 수술한 무릎을 경찰이 밟았는지 엎어졌는지 했는데 자다가 무릎을 구부려야 하잖아요. 잠이 깨요. 아파서 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밤 되면 가만 누워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그땐 쌍용이나 전 사업장이 다 힘들어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도 주고 우리도 받자 하자. 그래서 버스 하나에다 떠났습니다. 전국 갈등 현장에 가서 우리 다 힘내자고 한진중공업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에서 평택, 유성기업도 갔고 용산 참사 추모 행사를 하는 대한문 앞에서 갔던 것 같고 곳곳을 다녔어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서로 손잡고 하면 되겠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다 손잡고 서로 기운내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자. 내가 지금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밀양 단장면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옛날에 2012년 봄만 해도 내가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것처럼 아마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는 분명히 저 선이 걸리고 그 피해를 만약에 하루하루 본다면 분명히 느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깨달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오면 참 그 사람들도 후회를 많이 하겠지에.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꼭 돈 가지고 집에만 들어앉아 사나? 그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돈 쓰는 것도 서로 의지를 해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모을 적에도 그 집이 참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그만큼 잘 살아야지 그 마음이 안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마실에서 혼자 이렇게 살면 이놈의 전기가 우회된다. 싱크대가 우회된다. 보일러가 우회된다. 그걸 돈 주고 할락해도 여기 기술자가 있노? 멋이 있노? 다 이 주위에서 봐줘 가지고 그리 잘 삽니다. 사람이 다 울력으로 삽니다. 울력으로 예. 네. 서로 다른 현장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한 구절씩 뽑아주신 이야기들을 쭉 읽으니 하나의 이야기가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희 밀양을 살다라는 책, 밀양은 대한민국의 한 시대를 가리키는 또 다른 고유 명사가 되었다라는 그 생각으로 밀양 구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다른 고유 명사들인 여러 이름들을 살아내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짧게 쭉 듣고 나면 큰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밀양 송답평가지 주빈 구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정에 왔습니다. 문정현 신부입니다. 8년, 9년째 들어선 강정 싸움에 4년 살고 5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입니다. 대한문 지키다 구속돼서 나왔고요. 현재 철탑 밑에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굴뚝에 올라가 있는 이창근 동지와 김정우 동지는 어저께 내려왔고요. 이창근 동지를 함께 우리가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고 이상임 열사의 며느리 정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일어서셔서 저는 밀양 구슬 프로젝트 참여했던 작가고요.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 미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너무 아프고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일부러 공연을 사인님께 부탁드렸어요. 왠지 저런 노래를 불러주셔서 저희를 되게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지만 또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미리 좀 같이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준영 엄마가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버릇이 생겼대요. 네.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본인이 한숨을 쉬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영신님은 자기는 경찰만 보면 욕이 나온대. 그래서 자기가 신호 위반했는데 경찰이 찾아왔더니 뭐 왜? 막 이러고 있더래요. 네. 그만큼 이 시대의 고통들이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문정현 신부님 이제 구절 뽑아주시면서 그 송전탑이라는 단어 그 자리에
강정이라는 말을 넣으니까 너무 내 얘기 같다면서 뽑아주셨는데, 특히 문정현 신부님은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그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현장들,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또 다른 이름을 붙여본다면, 그런 우리가 이 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공통의 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 얘기 나온 시작부터 끝까지 강정을 얘기를 하라면 보탤 것도 뺄 것도 행정 대지팡에서 벌금 얘기까지 그대로입니다. 뭐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자면 행정 대집행으로 구론비가 막혀버렸을 때 밀양처럼 육지의 병력들이 수천 명이 뭐 육해 공군 공동 작전으로 한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울타를 쳐버렸고, 그 이후에 구론비 발파, 와 그냥 그 할머니들 싸운 그대로, 대상도 그대로. 그리고 지난 1월 31일 군 관사를 짓는다 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요, 거짓말을 아주 그냥 시작부터 거짓말이야. 참모총장이 집집마다 편지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군 관사는 짓지 않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 말 아무 소용없이 주민들도 모르게 외지컷들이 사놓은 땅 먼저 접수하고, 그래서 군관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8m 막로를 세우고 마을 버스를 들여다봤죠. 그 해군 자체로 행정 대집행 해가지고 그때 아슬아슬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몸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을 뿐, 밑에서 쳐다보는 이것도 그냥 미칠 뻔했어. 진짜 그 장시간 16, 17시간을 이 철봉에 매달려서 철봉에 딛고서 깜빡하면 죽는 거야. 경찰도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밑에서 그 조마조마하게 이 마음은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뭐 그 상황도 미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2월 22일 날 또 그 천막을 쳤는데 또 걷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뭐 맥도 풀리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은 것이, 제가 재판을 3번 받아가지고 집행유예가 2개고 벌금이 200만 원짜리 있었는데 이틀 유치장에서 살았으니까 180만 원. 이거를 너에게나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구정을 거기서 보내자 해서 딱 16일 날 들어갈 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누가 알고서 돈을 내버렸어요. 그것도 못 갔어요. 알고 보니까 강우일 주교님이 내버렸더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막 이 속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방에 앉아 있다가도 우라통이 터지면 나와서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서 들어가고 이런 형편이니까 아까 얘기 뭐 그 미량하고 똑같은 거야. 뭐 저도요, 육지에 나와서 레미코너를 보거나 덤프트럭을 보면 여기서부터 철사가 올라와가지고 목까지 올라와요. 꼼짝을 못해.
경찰만 보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냥 조새끼 오고 막. 어이 서울하니까 유달리 배추색 그 경찰들 많이 보이대. 어디 가나?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똑같아. 근데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내가 강정에서 날마다 노래 4곡을 불러요. 노래 4곡. 하나는 일강정이라는 노래예요. 그 강정을 아주 잘 표현한 글귀고 정말 잘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 제주 최상돈이라는 그 음악가가 작곡 작사한데 그 노래를 부르고, 두 번째는 강정의 평화, 구름비와 사랑해, 강정의 평화 막 이걸 불러요. 그리고 하나는 그 강정아 너는 비록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로부터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이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음이 와요. 하도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고서 4번째 노래는 평화바람이에요. 역시 최상돈 작가가 평화대행진으로 제주에 갔는데 탁골공원에서 나를 위해서 지어준 노래예요. 바람아 불어라. 이게 꼭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한 이 상황이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그 뭐 이름도 붙였잖아요. 스카이엔, 쌍용, 강정, 용산, 그리고 밀양, 탄핵. 요 그대로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미소하고 작은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데, 경험이 있죠? 박정희가 언제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 죽었잖아요. 박정희 죽었잖아. 그때 그 절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걸어가는 사람은 잡아다가 1주일이고 2주일이고 막 끌고 다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실종되고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러더니 죽더라고. 그런 날이 기필코 온다 이거야.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제가 날마다 부르는 그 노래 내용이 이루어질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이 오세요? 네. 운정현 신부님 혹시 제일 마지막 순서에 얘기하시려고 준비했던 거 다 얘기해 버리신 거 아니세요? 왠지 마무리가. 그러면 그때 안 하면 되지. 네. 이렇게 또 우리 고통 속에서도 고통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법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비슷한 시간들을 이제 겪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밀양을 살다라는 책을 주제로 얘기하니까 구미현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으로부터 뭔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을 느꼈던 때는 어떤 때인지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나눠주세요. 네. 예, 제가 아까 읽은 그 귀절이에 사람이 다 울력으로 삽니다. 울력으로에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나도 밀양에 한 10년 살았거든요. 근데 울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거는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이 협동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 함께 살자란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울력으로. 예, 이 울력의 힘을 나는 밀양 싸움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2013년 10월에 이제 삼천 경력이 우리 밀양에 들어오면서 이 박정희 정권 들어 이제 기어이 밀어붙이겠다. 저 밀양에 불어난 노인들을 이제 다 밀어붙이고 성전탑을 기어이 세우겠다 하고 들어왔잖아요. 예, 참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힘에는 우리가 당할 수는 없었고 방패하고 뭐 깨미떼처럼 서가지고 그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탑 현장을 어떻게 접근해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참 무력감도 들고 참 연일 계속되는 폭력으로 우울증도 좀 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희망버스가 전국에서 막 굉장히 여러 대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각 현장으로 막 밀고 올라갔는데 드디어 그 경찰들의 그 바리케이트가 뚫혔어요. 뚫혀서 그 성탑 현장까지 올라갔는데 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에 드디어 성전탑 현장을 본 거예요. 경찰들 때문에 그 현장조차 못 봤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 발도 밟아보고 또 소리도 쳐보고 마음껏 그 경찰도 밀어보고요. 정말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을 그날 좀 풀어봤어요. 물론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난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힘은 우리가 계속 이 싸움을 그 후로도 계속하면서 싸움을 지탱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태주는 이 울력의 힘, 나는 이게 상당히 크고요. 우리 문정현 신부님이 정말 이루어진다, 그날은 꼭 오고야 말겠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울력으로 그날까지 가면 틀림없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희망버스를 타고 갔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 같이 계시기도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구미원님 계셨던 용해마을에 마지막으로 철거됐던 운막. 그때 이제 새벽에 막 행정대 집행을 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운막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다 통제를 했을 때 그 경찰저 시선을 뚫고 올라갔던 쌍차 해고 노동자들이 있었죠. 그때 못 가셨죠, 근데. 문기주님은 가셨나? 네. 네. 지금 문기주님이 일로 앉으라고 그랬죠. 지금 굴뚝에 올라가신 가 있는 이창근 님이 또 그때 다른 여러분들과 같이 그 운막을 또 가주셨죠. 네.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통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 나 사는 게 버거워서 남의 이야기가 오히려 잘 안 들리고 그럴 거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더 찾아가지? 왜 그렇게 서로를 더 위해주게 될까요? 네, 우리 이사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울력이죠, 그게 바로. 네, 울력의 힘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2009년도 77일 공장 파업을 할 때 당시에 걸어놨던 공장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해고는 살인이다. 그리고 함께 살자라고 했던 그 글귀를 우리가 걸어놓고 77일을 싸웠었는데, 그리고 나서 서서히 쓰러져가는 우리 동료와 가족들의 목숨을 보고 대한문에 나왔을 때 대한문에서 치열하게 그 공권력과 붙으면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 과도기 속에서 함께 싸웠었습니다. 그때 22번째 대한문에서 이제 자그마한 영정을 놓고 천막을 치는 과정과 마지막 1년 되던 날 1년 하루를 남겨놓고 천막이 철거되는 과정, 그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공간 속에서 있었던 모든 힘들, 이것은 바로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연대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고, 당시에 외로움에 고통에 떨고 있던 우리 해고자들을 감싸주었던 건 민주노총도 있었고 금속노조도 있었지만, 그 옆에 가장 가까이서 함께 마음을 보듬어주고 함께 울음을 웃고 울고 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었던 많은 시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참 있을 때 어느 젊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어린아이를 들고 와서 서명을 하면서 모금함에 돈을 넣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들이 정리하고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 정말로 고맙고 눈물 난다. 그러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간 젊은 엄마가 있었고, 문신부님 같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가면서 하신 말씀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신들을 이렇게 거리에 내쫓게끔 해서 방치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더더욱 미안하니 저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저는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 남아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동료들이 또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보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싸웠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희망을 찾는, 바늘구멍 같은 희망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은, 그 몸부림 속에서 함께 몸을 대주었던, 그리고 마음을 나누었던 많은 시민들과 그분들의 힘이 없었더라면 아마 쌍용자동차의 대한문 투쟁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굴뚝농성에 이어지기까지 과정을 하는 것은 결코 성사될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이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 책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울력이란 부분과 어머니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내 강 조금 뭐 배웠더라 뭐 이거 참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놓여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싸우고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배움의 깊이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었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밀양 투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강정의 연대를 가고 각 고통받는 그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다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한다는 것, 정말로 내가 살면서 타인의 아픔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고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쌍차 동지들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저 개인은 봤을 때 그런 것이 바로 사람 사는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느꼈고, 뼈저리게 느꼈고, 그걸 어떻게든 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미랑 어머니 말씀하신 하나된 목소리로 손에 손을 잡고 가는 세상, 우리가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닌가. 그 길에 우리도 함께 또 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겪어오신 분들인데, 뭐 오늘 1부에서부터 사실 쭉 들어오면서 사실 세월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마 작년에도 사실 이분들이 모두 함께 세월호 싸움을 같이 해주셨고, 뭐 가장 크거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뒤집어 말하면 사실 세월호 또 이 가족분들은 그 긴 시간을 매우 압축적으로
너무나 격렬하게 겪어야 하셨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계신 분들이 막 쓰나미 같은 뭐 세상을 바꾸자 막 이러지만 제일 후배세요. 네, 세월호 가족분들 주생의 후배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파고가 격렬한 싸움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참 아까 읽으신 구절처럼 어째 한 번도 못 이기노. 이렇게 계속 지는 것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도 좀 조심스럽지만 뭐 희망을 발견하게 됐던 때가 있다면 어떤 때였는지. 그 쓰나미 같은 1년을 보내면서 먼저 이렇게 같이 연대해 주시면서 같이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여기 나왔던 아까 그저 읽었던 것처럼 경찰과 대립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강화문에서 국회에서 청운동에서 뭐 좀 하려 하면 뭐 좀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무조건 막으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이 가슴 딱딱히 굳은 가슴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자식을 지키지 못해서 미치게 아파 죽겠는데 내 맘도 몰라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집에 와서 이 책을 이제 읽게 되면은 아까 저기에 우리는 어째 석 달 동안을 한 번을 못 이겨보노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겨보고 당하노 이 말에서 진짜 비명 같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대굴대굴 굴러도 이 한이 안 풀리는데 걔네들은 자꾸 방패로 막아대고 내 말 좀 들어달라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 책은 읽으면서 제가 계속 이 책을 읽는데 쪽수까지 외울 정도로 여기서는 제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버틴 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막내지만 그 막내라는 게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 겪으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같이 4월 16일부터 같이 자기 일이라고 남의 일이 아니다고 나도 유가족이라고 함께 울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요. 저는 정말 그냥 남의 일이다 하고 살았어요. 이전까지.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로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고요.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정말 믿습니다. 저 아까 아멘 할 뻔했어요. 정말 믿고 싶고요.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픔을 막 같이 겪고 계신 모든 그리고 데모하기 딱 좋으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 나이는 딱 좋으신데요. 건강 꼭 챙기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간담회 다니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저 밀양 할머니들 저희 스승님이라고 저희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병원에서 오늘 외출하고 왔는데요. 저희 선생님들이 글 쓰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 제자인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왜 선생님이라고 하냐면 연대를 배웠어요. 제가 처음에 자식 잃어서 강화문 가서 얘기하면 다 종북이라고 그러고 그거 다 참겠더라고요. 빨갱이도 참고 다 참겠는데 자꾸 내 새끼를 욕하더라고요. 자식 팔아서 시체 장사하냐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랬습니다. 준영이 아빠 혼자 가서 해. 나 못 가겠어. 나 그냥 집에서 애사진 보고 울을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무슨 기회를 해서 할머니들의 그 인터뷰 내용을 받고 그리고 제가 간담회를 가게 됐어요. 아까 뵀던 분들도 많은데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싸워서 후회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식을 못 지켰지만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는 엄마가 되려고 힘내고 있습니다. 힘낼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묵직하시죠? 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마찬가지죠. 밀양을 살다를 읽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들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슬프게 읽을 수밖에 없는 이 책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알라딘의 또 다른 한 분이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도 한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기적을 만난 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뭐 금요일엔 돌아오렴, 뭐 이창근의 해골기뿐만 아니라 그의 슬픔과 기쁨이라든지 여기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슬 기록으로 또 각각 이제 독자분들을 만나기도 해왔던 분들인데요.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듣게 되는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영신님도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정말 예전에는 이런 거 몰랐다고. 이렇게 내가 당할 줄 몰랐다고. 다들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건가? 알면서도 그런 건가? 네. 밀양 송전탑 막 지으면서 전기 필요한데 뭐 그렇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전기 낭비하고 산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괜찮아. 거기 밀양. 네. 네네. 세상에 너무너무 낭비를 많이 한다. 그쵸. 세상은 낭비를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린 낭비를 안 해요. 어디서 낭비를 하는 걸까요? 근데 왜 우리가 낭비하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쌍용자동차처럼 어느 기업 정리해고되고 막 비정규직 많이 고용하니까 내 살림살이 좀 펴졌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사람들은 어쨌든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권력으로 세력으로 우리를 막 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밖에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만약에 전기가 낭비가 된다면은 와 너무너무 낭비하는 거 막 이렇게 사치로 하는 거 조금 줄여도 되고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모자란다는데 왜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게요. 이 거짓말에 우리가 속는 것까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이런 조끼 입으신 분 보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 안 드실 것 같으시죠? 네, 근데 다 만나고 보면 예전부터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왜 그런 걸 예전엔 몰랐을까 이런 구절을 정영신 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뭐 일단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되게 바쁘실 텐데 일단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오시는 그 발걸음이 아마 여러분들은 저희들과 같은 세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읽었던 게 참 안타깝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해석을 한다면은 참 부끄럽게 살았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2009년에 개발로 인해서 어찌됐건 막루투쟁을 하다가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보니 나의 무관심, 나의 무지가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참 세상을 모르고 살아서 아버님이 세상을 잃었구나.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355일 만에 장례도 치를 수 있었던 건 또 그래도 저희들 손 잡아주시고 저희들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덕분에 355일 만에 장례를 치렀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제일 가슴이 아픈 건 다들 어찌됐건 갈 곳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 가고 계시는데 저희 가족만 딱 거기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가족은 집도 뭐 가게도 거기 다 있었던 곳이라 저희 가족만 이제 1월 9일에 장례를 치르고 다 빼는데 25일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너무도 외로웠어요. 차라리
355일 동안 같이 신부님들과 다른 유가족들과 다른 철거민들과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던 게 단랑 우리만 남아서 이 싸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용사는 또다시 어느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만 딱 남은 게 너무너무 슬프면서 원망으로 오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숨고도 싶고 아니 어떻게 보면 숨었다고 생각할 것 숨었어요. 숨었는데 숨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숨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것도 없고 나는 어차피 가게 잃었고 가족 잃었고 남편도 갇혀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강정을 가게 되고 그냥 쌍차를 가게 되고 밀양을 가게 되고 가면서 그냥 아 이게 내가 사는 이유구나. 이런 분들과 함께 사는 것이 같이 호흡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다들 똑같잖아요. 저희들 그냥 진짜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살면 내 행복은 내가 지킬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의 행복은 누가 무너뜨리나요? 가진 자들이잖아요. 저희들 경찰만 보면 예전에는 그냥 죄도 안 졌는데 오물어들었는데 지금은 경찰만 보면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무슨 관복 뭐 이런 사람들만 보면 정말 진짜 지금도 눈이 돌거든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도 잘 사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 당장 그냥 내가 힘들어서 포기한다는 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방 메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지금 딱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몸들도 힘드시고 그러실 텐데 지금 또 이 자리에 온 거는 밀양이 용산이고 밀양이 강정이고 밀양이 세월호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꼭 이야기는 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도 빨리 잊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거는 단 하나잖아요. 그분들의 진상규명.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일을 벌어진 책임자는 왜 아직도 처벌을 받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린 그게 알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제 싫다고 얘기해요. 지겹다고 얘기해요. 전 그게 너무 화가 나거든요. 뭐가 지겨워요? 밀양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그냥 이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하지만 내 자손들한테 어떻게 저 성전탑을 물려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거 제 일이잖아요.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장 나한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의 일이지. 그냥 마음만 보태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저희들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걸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곳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밀양 어르신들 만난 이야기를 또 다른 분들한테 전파하고 계속 이런 마음과 마음이 모이고 손과 손이 잡히면 아마도 신부님이 원하는 세상, 저희들이 원하는 세상 빨리 앞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북콘서트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가시는 길에 밀양 이 책을 분명히 집에 있으실 거예요. 물론 다 이런 거 안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셔서 주변에도 나눠주시고 또 쌍용차 이야기 또 많이 해주시고 또 3월 14일 날 같이 가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 함께 만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함께 살다 보니 내가 사는 이유가 보였다는, 그게 어쩌면 함께 사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만 여겨지는 그 시간들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이 담겨 있는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기 느낌 안 올 수 있어. 왜냐하면 살아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원래 준비된 게 아닌데요. 우리 즉석으로 여기 이제 함께 살자 2015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자, 함께 살자 같이 외치면 객석에서 조심스럽게 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힘이 나니까 한마디씩 준비하세요. 숙제? 네,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네, 요 생각하는 시간 동안, 네, 그, 밀양을 살다 책과 지금 같이, 5월의 봄에서, 얼마 전에 낸 이창근의 해고일기 밖에서 나가시는 길에, 예, 제가 할 얘기 대신 해주셨는데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책들, 저희가 뭐, 여기서 팔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전시하고 있으니까 책들 좀 살펴보고 가시고요. 밖에 이제 밀양 벌금 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 부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3월 14일 희망행동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네, 기회도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아가시죠, 오늘. 네, 다 챙겨가세요, 꼭. 네. 준비되셨나요? 누구부터 해볼까요? 구미연 쌤부터 그러면 우리 연습 뭐야? 그치 왜 하면 이제 한 분씩 예, 얘기 괜찮죠? 김정지 부장님 예 괜찮죠? 네 맘대로 하세요. 생각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네 하나 둘 셋 함께 살자. 함께 살기 위하여. 와, 네. 그러면 한 번 더. 네. 하나, 둘, 셋. 함께 살자. 그래야 저놈들한테 이기니까. 네. 그러면 이번엔 준영 엄마 할까요? 네. 같이. 짠. 함께 살자. 혼자는 못 삽니다. 네. 그러면 이거 김정우 님, 네. 됐나요? 안 됐어. 아, 숙제 늦어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함께 살자! 울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자, 마지막 다 같이 해볼까요? 함께 살자! 혼자는 포기할 수 있으니까. 네. 포기하지 않는 삶. 오늘도 그 시간 만들어 가시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